트레이드밀이나 자전거를 오랜 시간 타는데 체중이 안 빠지는 이유는 강도가 너무 낮기 때문이거든요. 최소한 운동 강도를 끌어올려야 체중도 빠지고 몸매 관리가 잘 됩니다. 피트니스 센터에서 가장 하기 편한 운동들은 대표적으로 하체는 스쿼트를 많이 하실 텐데요. 그 스쿼트를 제가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잡아주시고요. 발을 잡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만약에 피트니스 클럽에 갔다 그러면 가장 만만한 게 항상 걸어 다녔으니까 트레이드밀 러닝머신에 가서 계속 마사이족처럼 걷죠. 아마 그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자전거도 어렸을 때 타봤으니 자전거 타는 거. 그래서 보통 트레이드밀과 자전거가 가장 친숙하니까 그 공간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것 같아요. 트레이드밀이나 자전거를 오랜 시간 타는데 체중이 안 빠지는 이유는 그 운동의 강도가 너무 낮기 때문이거든요. 보통 중강도 이상의 운동 강도를 하게 되면 체중이 빠지게 되어 있는데 아마 걷는다면 아마 천천히 걸으시거나 또는 잘못된 자세로 걷다 보면 근육을 사용하지 못해서 에너지를 소비하지 못하는 경우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걷는다면 잘 걸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드밀이나 자전거를 탄다면 운동 강도를 조금 높여서 내가 숨이 찬 정도까지 최소한 운동 강도를 끌어올려야 체중도 빠지고 몸매 관리가 잘 됩니다. 평균적으로 트레이드밀 속도로 하면 대략 한 6km 이 전후가 숨찬 정도가 딱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체력이 좋으면 대략 6.5, 체력이 좀 안 좋다 그러면 한 5 정도 이 사이를 확인해 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 탈 때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은 이 자전거의 페달과 내 발이 쭉 펴졌을 때 대략 10도 정도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를 유지하셔야 돼요. 완전히 펴지면 이 힘이 전달 안 되고요. 너무 구부러진 채 타면 무릎에 부담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페달이 밑으로 간 자전거가 있고요. 앞에 있는 자전거가 있는데요.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고 가장 멀게 뻗었을 때 한 10도, 15도 정도 구부러진 상태로 자전거를 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RPM이라고 돌리는 속도가 있거든요. 그 속도를 50에서 60rpm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강도를 조절하시면 돼요. 너무 약한 강도를 타면 헐렁이처럼 타시니까 근육에 전혀 자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허벅지가 점점 뻑뻑해지면서 장시간 타기가 어려워지실 거예요. 보통 유산소 운동은 피트니스 센터 들어가서 처음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몸이 좀 열이 안 났기 때문에 대략 10분 정도 타서 몸에 열을 올리고 그리고 스트레칭을 하고 코어 운동하고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근력 운동이 끝나면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순서상 가장 좋습니다. 몸에 열이 나야 부상도 잘 안 당하고요. 움직일 때 근육도 잘 사용됩니다. 피트니스 센터에서 가장 하기 편한 운동들은 레그 프레스 정도? 누워서 다리 미는 동작? 대표적으로 하체는 그 동작이 가장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체스트 프레스 정도? 그러면 하체, 레그 프레스, 상체에서 체스트 프레스는 앞으로 이렇게 미는 동작이거든요. 또는 잡아당기는 로잉 동작. 이 세 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초급자들이 하기 편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트니스 센터 가면 스쿼트를 많이 하실 텐데요. 그 스쿼트를 제가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잡아주시고요. 발을 잡을 때는 이 바에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표시가 내 몸의 가운데 오게 해주시고 양손은 좌우로 동일하게 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승모근이라고 하는 위에다가 올린 상태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뒤로 한 발 나가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발은 어깨보다 조금 넓게 벌려주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천천히 내려가서 최대한 내려간 후 그리고 다시 천천히 일어납니다. 이때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은 이 봉이 내 몸통을 지나서 발의 가운데를 수직으로 통과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다시 한번 천천히 내려갈게요. 그리고 허벅지와 엉덩이에 자극이 생기면 그 힘으로 두 개를 모으면서 일어나 주시면 되고요. 다시 천천히 내려가실게요. 이렇게 이 바가 수직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한데요. 아마 내가 볼 수가 없거든요. 다시 한번 일어나시고요. 이럴 때 좋은 방법은 내 발의 가운데에 체중 지지가 들어오면 이 바가 중앙을 통과하는 거고요. 만약에 발가락 쪽으로 체중이 이동하면 체중이 앞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바가 뒤쪽으로 오면 뒤꿈치 쪽으로 체중이 갑니다. 중요한 건 발 사이에 족궁이라고 하는 아치, 그 아치에 체중 지지가 오게 딱 집중하고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만 더 해보실게요. 천천히 내려가서 허벅지와 엉덩이에 자극, 발바닥, 허벅지, 엉덩이 세 군데에서 다시 천천히 밀고 일어납니다. 쭉 일어났을 때 조여주시고요. 두 번만 더 천천히 그리고 다시 천천히 일어나시고 쭉
줄이고, 그렇죠. 한 번만 더 천천히. 여기에서 자극받아야 될 위치는 발바닥 가운데, 허벅지, 엉덩이 세 군데가 자극받아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앞으로 들어가서 고정시켜주시고 내려주시면 대신에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스쿼트를 할 때 허리가 아픈 경우들이 있거든요. 허리를 좀 곧게 펴야 되고요. 혹시 처음 배운다면 최대한 천천히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움직이면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초급은 천천히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운동이 잘 되실 거예요. 스쿼트를 할 때 발가락이 뜨거나 뒤꿈치가 뜬다는 건 체중이 반대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발의 족궁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 체중 지지가 딱 들어오면 아마 무게중심이 내 몸의 가운데를 통과해서 올바른 자세가 됩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스쿼트를 하면 자극이 있는데요. 저는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아프기 전까지 해서 근육에 자극을 좀 주셔야 돼요. 왜냐면 무릎이 아픈 상태로 그대로 두면 허벅지 근육이 계속 빠지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근육이 없어서 걷거나 계단을 오르기 더 힘들어지시니까 조금 아프기 전까지 근육에 자극을 좀 줘서 근육이 빠지지 않게 해주는 것도 무릎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스쿼트를 처음 하시면 대략 한 15번 정도 전후를 할 수 있는 무게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내가 조금씩 스쿼트 동작의 어떤 정확도가 높아진다면 15개에서 12개, 10개, 8개 그래서 10개에서 8개 사이로 무게가 올라가면요 허벅지와 엉덩이가 커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하체의 대표적인 운동 데드리프트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스쿼트와 데드리프트는 조금 다른 운동입니다. 스쿼트는 허벅지와 엉덩이가 발달한다면 데드리프트는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이 발달하는 동작입니다. 잡을 때는 양 발을 바에 완전히 다리를 붙인 상태에서요. 천천히 상체를 숙여서 발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들어 올릴 때 이 바가 발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쓱 일어나는 거예요. 천천히. 그래서 바가 이 허벅지를 그대로 스쳐서 이렇게 올라오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뒤로 한 발 빠져주시고요. 자, 내려갈 때는 이 바가 허벅지를 스치면서 무릎 밑에까지 천천히 내려가시면 돼요. 이때 엉덩이가 뒤쪽으로 빠지고 등은 안전하게 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무릎 정도까지 내려간 후에 그리고 일어나서 엉덩이로 밀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이 발달되거든요. 천천히 내려가시고요. 5개만 하실게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 허리가 판판해야 됩니다. 뒤로 볼록하거나 오목하게 내려가면 허리 부상의 염려가 있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엉덩이가 뒤쪽으로 쭉 빠져줘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면서 엉덩이로 밀어서 그리고 옆에서는 이 바가 허벅지를 계속 타고 다녀야 합니다. 이 바가 허벅지에서 떨어지게 되면 척추에 부담을 갖게 되거든요. 다시 일으키고 2개만 더 할게요. 천천히. 무릎은 살짝 구부려 주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무릎이 완전하게 펴지면 햄스트링 쪽으로 너무 자극이 강하게 들어갑니다. 물론 햄스트링에 자극을 주고 싶다면 펴서도 할 수 있는데요. 처음 하실 때는 구부리고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일으키시고 그렇죠. 이렇게 끝나면 다시 2발 앞으로 가서 그대로 내려놓으면 되겠습니다. 내려놓을 때도 허리는 곧게 펴고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햄스트링이라고 하면 이 엉덩이 뒤에 있는 근육을 말하거든요. 엉덩이 아래에 있는 근육을 햄스트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허벅지 앞에 있는 근육을 대퇴사두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움직이거나 고관절을 움직일 때 앞과 뒤에서 사용되는 근육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햄스트링이 짧아지게 되면 골반을 뒤로 잡아당기게 되면서 허리가 이렇게 벌어지는 부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햄스트링이 짧지 않게 길이를 유지하는 것은 무릎과 허리 건강에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상체 운동 중에 또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랩풀 다운이거든요. 본인의 위치에 거리 맞추시고요.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아주시고 무게는 반복 횟수를 대략 15회 정도 할 수 있는 무게면 좋습니다. 밑으로 잡아 당겨서 발을 가슴에 붙이고 천천히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올라갈 때 자극되는 부위는 제 손이 있는 부분이어야 돼요. 당기면 이 근육이 견갑골하고 등 전체를 아래쪽으로 당겨주게 만들고요. 가슴이 펴져야 라운드 숄더가 예방됩니다. 당겨서 견갑을 조금 더 당겨주시고요. 천천히 놓고 그대로 10번만 하실게요. 일반적으로 굽은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스트레칭도 하지만 사실은 굽은 등을 예방하거나 회복하는 데 가장 좋은 운동은 지금 하는 이 랩풀 다운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등과 허리 아래쪽에 근력이 만들어지면 등이 굽어지는 걸 예방할 수 있거든요.
가슴 근육보다 이 등 근육 운동을 조금 더 많이 하시는 게 가슴이 펴지는 효과가 있고요. 그게 구분등이나 거북목을 예방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자극받아야 되는 위치는 제 손이 있는 이 위치가 자극받을 때 가장 잘 됩니다.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바가 내 가슴에 와서 닿아주는 게 좋습니다. 보통 무게를 설정할 때는 15회를 할 수 있는 무게면 가장 좋고요. 또 하나는 15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팔이 거의 완전히 펴지기 전까지 이 자세까지 유지되어야 하고요. 당겼을 때는 바가 내 가슴에 닿아야 합니다. 만약에 올라갔을 때 팔꿈치가 살짝 구부린 상태로 끝내고 내려와서 가슴에 닿을 정도로 15개를 할 수 있는 무게가 아마 적절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랩풀다운 할 때 등의 하부가 발달을 해야 되는데요. 위가 발달하는 경우는 이렇게 당기면 승모근 쪽으로 힘이 옵니다. 등이 이렇게 말리면 땡기세요? 네. 이렇게 말리게 되면 상승모근이 오거든요. 그래서 상승모근 쪽으로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척추가 곧게 편 상태로 견갑골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상승모근이 억제되면서 하부승모근과 중부승모근이 발달돼서 등이 완전하게 펴집니다. 대표적인 운동으로 이제 체스트 프레스가 있을 텐데요. 저희는 케이블로 하지만 아마 피트니스 클럽에 가면 기구가 있을 거예요. 기구를 잡은 상태에서 팔의 각은 45도 정도 될 때 가장 좋고요. 가슴 쫙 펴주시고 팔을 앞으로 쭉 내밀어 주시면 또 가슴이 자극을 받습니다. 천천히 어디까지 가냐면 손이 가슴 옆에까지, 그리고 다시 쭉 밀 때 내 몸통이 흔들리지 않게 곧게 펴준 상태로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대로 밀고, 그렇죠. 천천히 당겨주고. 이때 자극을 받아야 하는 곳은 가슴하고 삼두라고 팔의 뒤쪽이 자극을 받을 때 가장 좋고요. 몸이 구부러지거나 움직이면 가슴과 이 삼두에 자극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몸이 곧게 펴진 상태에서 천천히 밀었다가 천천히 당겨주시면 되고요. 이 동작을 좀 많이 해주시면 여성들의 이 팔뚝살이라고 하죠. 늘어지는 팔뚝살을 좀 탄력 있게 만들어줄 수 있어서 추천드리고요. 반복 횟수는 대략 15회 정도를 완전하게 구부렸다가 펴는 동작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가슴 근육이 약하신 분들은 이 가슴 근육이 코어랑 연결되어 있고요. 팔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가슴 쪽에 근력이 없으면 어깨 부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를 좀 강화하고 어깨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가슴 근육이 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피트니스 센터를 가서 이제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하는데요. 오히려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표적으로는 부상당하는 부위가 허리, 무릎, 어깨 이 세 군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운동을 조금 배워서 하시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운동 동작의 정확도를 여러 가지 만들기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조금 공통적으로 필요한 거는 운동을 할 때 가슴이 항상 펴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몸통의 움직임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팔과 다리가 움직일 때 운동이 잘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확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몸이 많이 흔들린다든지 정확한 동작이 되지 않으면 내가 목적으로 한 반복 횟수가 안 되더라도 멈추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 안전하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혹시 트레이너의 운동 지도를 안 받고 혼자 하신다면 첫 번째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 머신이라고 해서 고정되어 있는 기구를 하는 게 좋고요. 그 고정되어 있는 운동 기구에서 내가 동작이 잘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바벨이나 덤벨 종류로 운동을 천천히 이동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바벨이나 덤벨을 사용하시면 균형을 잡기가 좀 어려워서 만약에 초보자고 처음 가신다면 머신을 이용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속도를 생각보다 천천히 하시는 게 좋아요. 체스트 프레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빨리 움직여버리면 근육이 작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천천히 움직이면서 근육이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구부리고 펼 때 신경이 다 관절로 가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허벅지 앞쪽을 조금 타격해 주시고 운동을 하면 아마 자극이 조금 더 무릎 말고 허벅지 쪽으로 오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을 할 때 반복 횟수는 초급인지 중급인지 상급
상급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초급이라면 15회에서 20회 전후에 가벼운 무게를 들고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중급 정도 된다면 15회에서 8회 정도 반복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급이라면 아마 8회에서 4회 정도까지 고중량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반복 횟수들은 각각 목적이 다르거든요. 초급자의 15에서 20회는요, 근지구력이 발달되면서 근육의 사이즈가 커지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근육의 사이즈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 12번에서 8번의 반복 횟수를 하게 되면 근비대라고 해서 근육이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8번에서 4번 정도의 반복 횟수를 하게 되면 근육도 커지긴 하지만 파워가 세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파워를 좀 키우고 싶다면 저중량으로 오래 반복해서는 절대 커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운동의 강도와 반복 횟수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근력 운동을 하고 나서 바로 추천드리는 건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들이 바로 조금씩 타이트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그 다음날 피로도를 좀 떨어뜨려 줄 수 있고 근육의 데미지도 좀 줄여줄 수 있어서 운동 후에 스트레칭을 조금 연습하시는 게 몸의 회복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력 운동 후에 좀 풀어주면 좋은 위치는요, 허리의 뒤쪽, 그 다음에 허벅지 뒤쪽, 그리고 허벅지 앞쪽, 가슴 부위 등을 풀어주면 그 다음날 회복이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가시면 줄로 이렇게 돼서 흔드는 덜덜이라는 거 있죠. 저는 그거 괜찮다고 봅니다. 언제 하시냐면 근력 운동 끝나고 해주시면 근육이 부드럽게 풀어지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무로 돼서 이렇게 통으로 돌아가는 거 있죠. 거기에 종아리나 허벅지 등을 풀어주시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 하시면 별로 도움이 안 되실 거예요. 근력 운동 후에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체 나이를 젊게 해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요, 저는 운동을 전공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젊어지는 방법입니다. 운동을 하시면요, 우선 숙면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몸에 조금 나쁜 걸 먹어도 몸이 조금 덜 나빠집니다. 그래서 운동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운동은 하고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2번 해야 되는데 1번밖에 못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그리고 러닝도 2번 해야 되는데 1번밖에 못하고 있고요. 우선 일주일에 최소한 1번씩은 근력 운동하고 러닝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식습관에서는 아침에 간헐적 단식을 16대 8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지금 운동을 하려고 피트니스 센터나 짐을 고르고 계신다면 아마 첫 번째 조건은 저는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기구가 조금 낙후됐어도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그 기구로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그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평생 같이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팁을 좀 배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구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 되거든요. 하지만 지식은 노후화 되지 않습니다. 좋은 운동의 지식을 배울 수 있는 트레이너를 만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